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또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프린트 51페이지 얼른 펴보세요. 우리가 지금 국제 분쟁과 그 해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국제 분쟁을 해결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이룰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 평화는 어떠한 상태를 평화라고 합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평화라는 것은요, 여러분 여기 이제 뜻도 이렇게 나오네요. 전쟁이나 분쟁 따위가 없이 평온하다. 그쵸? 이렇게 여러분 전쟁, 분쟁 이렇게 여러분 범죄, 테러, 전쟁 등과 같이 직접적이고, 그지? 물리적인, 직접적인 폭력, 그러니까 물리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평화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화의 개념은 갈퉁이 이야기하기로는 소극적인 평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적극적인 평화를 이루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평화는 직접적 폭력은 물론 위에 거 이렇게까지 이것도 물론이고, 가난, 굶주림, 차별 등 간접적인 폭력도 없는 상태를 이제 적극적인 평화라고 하죠. 이 내용은 여러분들 작년에 통합사회 시간에도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죠?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자, 평화의 개념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인간안보 혹은 개인 안보의 차원으로 확장하였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냥 참고로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쟁 해가지고요. 정의 전쟁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정의 전쟁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전쟁이 말이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라고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고한 사람을 보호한다든지, 부당하게 침해된 권리를 회복한다든지, 적국의 침입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전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이 전쟁은 도덕적 제약 아래에 있다. 그치? 그래서 요 도덕적 제약 아래에 있다라는 요 말이 좀 꽤나 중요할 수 있어요. 그죠? 도덕적 제약 아래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관점을 정의 전쟁이라고 하죠. 그렇죠? 정의 전쟁론이라고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전쟁이 존재한다라고 봤고요. 대표적인 사상가로 왈처가 나옵니다. 여러분, 왈처. 그래서 이 왈처는 전쟁의 시작, 그리고 수행 과정, 그죠? 시작, 수행 과정, 종식 이후의 정의의 영역을 구분하였다 해가지고, 여러분, 요 시작, 수행 과정, 종식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구분해서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수행 과정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하고, 이렇게 영역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왈처의 정의 전쟁론 내용을 살펴보시면, 요걸 이제 꼼꼼하게 읽어 놓으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불간섭주의는 절대적인 도덕 원칙이 아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다른 국가의
뭐 내정에 간섭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치? 근데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맞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왈처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때로는 지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용인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인도주의적 개입은 많이 남용되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잔악성과 고통의 정도가 극심하고 그 지역의 어떠한 세력은 문제 해결 능력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남용된다는 그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잔악성과 고통의 정도가 너무 심하고, 그치? 그 지역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야. 그럴 때에는 간섭을 해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 나라에 개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어느 나라에서 여러분 내전이 일어나서 독재 정권이 세워졌고, 예를 들어서, 그치? 이 독재 정권이 민간인을 막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한다. 그런데 거기 나라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간섭할 수 있고 이것은 정의 전쟁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나와요. 우리가 다른 나라들에서 실현되기를 바라거나 요구하는 민주주의, 자유기업, 경제정의, 자발적 결사체 등의 사회적 관행과 제도들이 인도주의적 개입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어떤 국가에서 여러분 민주주의 그 정치 체제를 채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막 들어가 간섭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인도주의적 개입의 명분은 될 수 없다는 거죠. 다만 인도주의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때는 요럴 때, 그치? 요럴 때 도덕적 제약 아래에서 여러분 간섭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왈처의 견해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정의로운 전쟁을 시작할 때는 6가지 원칙을 지켜줘야 된대요. 그죠? 일단 명분이 정당해야 하고 의도도 정당해야 되고요. 합법적 권위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전쟁을 하기 전에 권위 있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포고를 먼저 해야 되고요. 그죠? 전쟁을 할 땐 최후의 수단 으로서 전쟁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승리의 가능성이 있을 때 전쟁을 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정의로운 전쟁의 그 개시에 해당하는 원칙들인 거죠. 그죠? 그다음 여러분 이제 수행 중에는 그지? 여기는 이제 개시 시작할 때고 요 수행 중에는 위험에 처한 민간인에 대한 도덕적 배려를 통해서 전쟁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도덕의 유용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민간인에 대해서 도덕적 배려를 해서 광범위하게 지지를 얻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도덕의 유용성이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면 정의롭게 싸우고 정의롭게 종결해야 한다 해가지고 이제 종결할 때도 정의로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왈처의 전쟁에 관한 정의로운 전쟁에 관한 견해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정의전쟁에서 이제 또 한 사람 또 나오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인데 이분은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 이분은요 여러분 신학자죠. 그죠? 신부님이에요. 신부님. 그래서 이제 신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전쟁은 단지 필요악으로서만 전쟁은 나쁜 것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하는 수 없이 이제 사용한다는 거죠. 그죠? 신이 그 수단으로 사람들을 악으로부터 구하고 그들을 평화 안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만 전쟁이 수행되어야 한다. 즉, 평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전쟁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평화의 정신을 간직해야 된대요. 그죠? 이 전쟁이 평화를 획득하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평화의 정신을 간직하여야 한다. 정의를 상실한 왕국들은 대규모의 강도 집단에 불과하고 정당한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집단적 악행이다. 응? 그래서 그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집단적인 악행이 벌어지고 있을 때는 거기에 맞서서 정당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신은 의로운 심판으로서 전쟁을 명하신다. 그래서 신의 명령으로서 여러분 정의로운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자, 일단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여러분들 그 관련된 문제를 좀 풀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요 선생님이 나눠줬던 요렇게 생긴 있잖아요. 문제집 있잖아요. 그죠? 생활과 윤리 수업 자료 요거 얼른 꺼내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여러분. 36페이지 얼른 펴보세요, 여러분. 36페이지. 자, 36페이지에 여기 나오는 요 16번 요거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자, 우리가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치? 갑이 전쟁 수행 중 위험에 처한 민간인에 대한 도덕적 배려를 통하여 전쟁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도덕의 요용성이다 하면서 여러분 이 전쟁 수행 중에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 이야기하고 있고, 아까 봤던 그 왈처의 지문 속에 요 내용이 그대로 있었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면 정의롭게 싸우고 정의롭게 종결해야 한다. 그래서 이 왈처의 정의 전쟁론이고요. 을은 보시면 여러분 칸트의 그죠? 영구 평화론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갑 보시면 왈처가 평화시와는 달리 전시에는 도덕적 제약이 적용되죠, 여러분. 도덕적 제약 아래에서 우리가 전쟁을 벌일 때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갑 보시면 전쟁 결과가 정의로워야 수행 과정도 정의롭다고 판정될 수 있다 하는데, 여러분 전쟁의 그 과정의 영역이 있고 전쟁이 종결된 후에 여러분 종결 때의 또 정의, 전쟁이 또 그때도 또 정의로워야 하고, 그죠? 그래서 전쟁의 시작, 그죠? 전쟁의 과정, 그리고 전쟁의 종결이 모두 정의로워야 정의로운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각각의 영역이 따로따로 존재해요. 그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영구 평화를 위한 진정한 의미의 정치는 도덕에 충실해야 한다 하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 둘의 공통점은 둘 다 도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왈처도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도덕적인 전쟁을, 정의로운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고, 칸트도 영구 평화라는 것이 도덕의 관점에 비추어서 어떻게 해서 실현될 수 있는지, 그치? 어떻게 해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밝히고 있거든요. 네, 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밑에 4번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자, 보시면 국가 간 적대 행위가 중지되는 즉시 평화 상태가 어떻게 보장되겠어요? 그죠? 그 다음 타국의 내정에 대한 간접 강제 개입은 평화를 위해서만 허용된다라고 하는데, 자, 칸트는 당연히 내정에 대해서 강제 개입을 아예 할 수가 없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갑은 사실 약간 애매한 면이 있어요. 그죠? 내정에 대해서 이제 강제 개입을 할 경우에는 그 뭐라고 할까?
그 나라 국민들이 말이지 스스로 평화를 얻을 수 없을 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할 때 이제 강제로 개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갑은 약간 세모인데 뭐 맞는 면도 있고, 그지? 완전히 틀렸다고 하기는 또 어려운 면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답은 좀 애매하고요. 여러분 5번 선지가.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올라가서요. 자, 우리 또 이제 몇 번을 풀 거냐 하면요. 그 밑에 7번 문제 요거 풀 거예요. 자, 보세요. 정의로운 전쟁을 옹호하는 저의 주장은 두 가지입니다. 전쟁은 때로는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과 전쟁은 언제나 도덕 판단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 도덕적 제약 아래에 그 도덕적인 내용들을 정의로운 전쟁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잘 만족시킨다면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자, 도덕 판단의 근거는 효용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리입니다. 또한 전쟁에 대한 도덕 판단의 영역은 계시, 수행, 종결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해서 왈처네요, 그죠? 자, 그 다음 어떤 전쟁이 정의로운지 판단할 때는 전쟁 개시의 영역이 전쟁 수행의 영역보다 우선한다.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할 때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정당한 의도로서 그죠? 해야 한다 해서 전쟁 개시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6가지 원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왜 시작하는지의 그 영역이 더 우선한다라고 왈처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맞는 거 찾는 건데, 자, 전쟁은 어떤 도덕적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관점은 아니었고, 그지? 사회 전체의 효용도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전쟁의 정당한 명분보다 수행할 때가 중요하니 아니에요. 명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게 우선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전쟁은 국가의 주권사항이라서 도덕적 평가에서 제외해요.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자, 전쟁 개시의 정당한 명분만으로 그 전쟁이 정의롭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개시할 때 그리고 전쟁을 수행할 때 그 전쟁을 종결할 때 그죠? 이럴 때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 답은 이제 5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이 왈처의 관점에 대해서 선생님이 일반인가에서 뭔가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을 것도 같은데 여러분 그 전쟁의 개시의 상황이 수행할 때보다 우선한다는 점 요거를 선생님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떻게 설명했는지 어쨌든 정당한 명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요거를 뭐 참고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넘겨서 37페이지에 14번 한번 보세요. 14번. 전쟁은 신법을 지키고 여러분 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죠? 자, 우리 그래서 신과 관련된 이제 정의로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아우구스티누스를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적법한 권위를 지닌 군주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하며 공격에 정당한 이유와 올바른 의도가 있어야 한다. 전쟁은 한 국가가 백성들에게 가한 나쁜 짓을 바로잡길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차지한 것을 돌려주길 거부할 경우 악을 징벌하는 차원에서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다. 그지? 처음부터 적을 죽이려는 의도는 아니고 필요 이상의 폭력을 가해서도 안 되고 공공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자기 생명을 지키려는 목적 이상의 많은 희생을 이야기하는 행위는 신법을 거스른다 해가지고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죠? 1번은 아니고요. 정의로운 전쟁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니까. 자, 개별 국가의 폭정은 정당한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나오죠. 여기에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위에 여러분 그 위에 보시면 전쟁은 한 국가가 백성들에게 가한 나쁜 짓을 바로잡길 거부할 때 악을 징벌한다 해가지고 폭정을 바로잡길 거부할 때 명분이 될 수 있다라고 여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공동성과 평화를 위해서는 일반인도 전쟁을 선포할 수 있어요? 아니요. 위에 보시면 군주가 그지? 적법한 권위를 지닌 군주에 의해서만 선포될 수 있고요. 방어 이외의 어떠한 선제 공격도 도덕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는 그래서 사실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선제 공격을 이런 경우에는 위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요런 내용을 봤을 때 선제 공격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맞는 것은 답이 딱 5번이겠네요. 그렇죠? 여기 보면 공공선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필요 이상의 폭력을 가해서도 안 되고 해가지고 잘 읽고서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답은 5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40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 17번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17번에서는요. 전쟁 중에는 장래의 평화 시기에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자유로운 국가들이 연합한다. 세계 시민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이 원칙은 여러분 그 예비조항 6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그쵸? 요거는 이제 칸트의 영구평화론의 내용이다 라고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을 보시면 전쟁 개시가 정당화되려면 전쟁의 동기와 목표가 정의로워야 한다 하고서 여러분 보시면 전쟁의 목적이 잃어버린 평화를 찾는 것이다 해가지고 여러분 전쟁 개시가 정당화되려면 하면서 여러분 이것은 이제 왈처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국가 간 적대행위 중단이 영구적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치. 영구적 평화를 이렇게 한다고 완전 보장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다른 여러 가지 조항도 있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더 다른 내용도 있었으니까 필요 조건인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이 그냥 바로 나오네요. 1번. 자, 그 다음 국가들의 통치 형태와는 상관없이 아니에요. 국가는 공화정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지? 다국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전쟁은 모두 부당하다라고 보는 것은 왈처의 관점은 아니죠. 그죠? 왈처의 관점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그쵸? 고통을 엄청 받고 있는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내정 간섭의 측면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간섭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 지문에서 파악을 했고요. 자, 그 다음 을 보시면 전쟁 수행의 정당성은 전쟁 개시 명분의 정당성에 따라 결정되는 건 아니고 영역이 따로따로였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전쟁이 불가피하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관점 둘 다 아니겠죠. 그죠? 네, 답은 1번이다. 그래서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